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은 11월 평년보다도 온화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내일부터 주말까지 다시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기온 변덕이 정말 큰 요즘입니다. 오늘은 11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회복해 어제보다 기온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20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큰 폭으로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낮아진 기온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낮 기온도 5도 내외 머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에는 건조주의보가, 경북 북동산지와 울릉도와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까지 강풍이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 영하권 추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했다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최근 포항시 의원들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 의원들은 사적 이해관계자로 기피 신청을 하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법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시의회 조민성, 김성조 두 의원은 소속 상임위원회 직무가 사적 이해관계에 해당하는데도 회피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직무를 그대로 수행하다 뒤늦게 문제가 드러났습니다. 해당 시의원은 별 문제 아니라며 남 탓을 합니다. 시의원 이거 진짜 이제 안 하고 싶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까지 제가 압박이 올 줄은 이런 것까지 누가 캐가지고 이렇게 주위에서 제보를 하고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건 시의원들이 상임위원회 배정에 앞서 사적 이해관계 여부를 자진 신고하지 않고 의회 차원의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는 관행 때문입니다. 아직 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혼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사실은 공직 윤리에 대한 감수성 같은 게 확실히 떨어지는 게 아닌가. 법적으로 의장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처분 권한을 가지지만 동료 의원들에게 법 준수를 강제하고 징계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적으로도 지방의회에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의 행정기관 같으면 중앙부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나 혹은 감사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점검 일제히 들어갈 수 있는 여지도 있는데 이 지방의회라도 사실상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좀. 느슨한 지방의원들의 공직윤리를 다잡기 위해선 이제라도 세세한 내용까지 법을 지키겠다는 자체적인 쇄신 노력과 함께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포항시 의회는 이번 일과 관련해 전체 의원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는 내년 본 예산으로 올해보다 1.5%, 400억 원 많은 2조 6,400억 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지방교부세, 지방세 등 시에서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어 업무 추진비와 행사 운영비는 올해보다 10%에서 20% 삭감했습니다. 반면에 재해 예방 및 위험지역 정비 332억 원, 도시침수 예방 288억 원, 노인 일자리 및 기초노령연금에 3,137억 원, 영일만 사산단 조성 500억 원 등 안전, 약자 복지, 미래 준비 등 5개 분야는 투자를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는 마약성 진통제와 마취제가 병원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병원 측은 최근까지 근무하다 해임된 간호사가 유출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마약류 의약품이 5달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대구에 사는 김모 씨는 올해 초 동거하던 여성과 헤어진 뒤 짐을 정리하다 집에서 약봉지와 주사기 등 한 상자 분량을 발견했습니다. 붉은 글씨로 마약이라고 적혀있는 약병과 마약성 진통제, 수면제와 마취제도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모르핀은 강력한 중독을 일으키며 증상이 심해지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경북대 병원이라고 적힌 약봉지에는 처방받은 사람의 이름과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김 씨는 경북대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동거 여성이 헤어지면서 집에 두고 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6월 병원 측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병원은 간호사인 김 씨의 여자친구를 경찰에 고소하고 해임 처분했습니다. 그 약을 어떻게 이제 간호사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었는지는 제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호사한테 소명은 들었거든요. 인사위원회에서 분명히 간호사의 기책 사유는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징계 처분을 내리게 된 거고요. 약봉지에 든 약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처방된 약이 맞지만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개인정보라며 밝히지 않았고 마약류 의약품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답만 내놓았습니다. 다른 마약류 의약품은 모르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경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마약류 의약품은 5달째 가정집에 방치돼 있습니다. 네, 이걸 너무 안 가져가길래 제가 이제 마약 수사대 전화해가지고 집에 마약 있는 거 처리하고 싶다. 그랬는데 마약 수사대는 중도경찰서 사건이라서 쟤네는 관할 못한다.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니까 일단은 기다려야 돼요. 경찰은 김 씨와 동거 여성의 진술이 너무 달라 수사가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계절 근로자 배정 인원이 내년에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전국에 배정된 계절 근로자는 4만여 명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법무부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자체가 신청하는 인원을 모두 배정한다는 방침을 세워 내년에는 추가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절 근로자 도입은 확대되지만 이들에 대한 유치,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지정은 1년이 넘도록 결정되지 않아 지자체의 관리 부담이 커지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가 첫 발을 뗀 지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요. 열악한 지방 재정을 확충해 지방 소멸에 대응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경상북도 대부분 지자체에서 모금 실적이 저조하기만 합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는 물론이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예천군의 모금액은 지난주 8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모금 건수는 4천여 건, 4천여 명의 출향인이 평균 20만 원씩 기부한 셈입니다. 예천군은 지난 8월 기준 모금 실적을 공개한 전국 177개 지자체 가운데서도 모금액 전국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기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수해가 이제 발생했을 때 출향인 분들께서 또 예천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힘을 많이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천군의 경우와 달리 다른 많은 지자체에서는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이 예상보다 저조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경북 전체의 고향사랑 기부금은 53억 4천여만 원. 예천과 의성, 안동은 비교적 기부금이 많이 모였지만 아직 1억 원을 채우지 못한 지자체도 여럿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북도는 당초 시군과 별도로 연말까지 10억 원의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으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최근 목표액을 5억 원으로 대폭 낮췄습니다. 아직 4억 원밖에 모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기부가 많이 좀 저조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답례품들을 추가적으로 선정해서 연말정산 시즌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저조한 모금액을 끌어올리기 위해 포항시는 서핑 강습권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등 지자체마다 답례품 다양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고향사랑 기부제의 연간 기부 상한액을 4배로 올리고 기부자가 마음에 드는 사업을 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제도 도입하기로 했는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올 들어 경북 동해안의 오징어 어획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올해 오징어 생산량은 지난 9월 기준 1,823톤으로 지난해보다 97% 줄어 최근 10년 내 최저 수준이며 이 같은 어획 부진은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에 따라 통계청이 발표하는 오징어의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 이후 매달 10% 이상을 유지해 정부가 비축 물량을 시장에 추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서도 불법 주차 문제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고령군이 불법 주차를 뿌리 뽑기 위해 1년 내내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공영주차장도 늘리기로 했는데요. 고령 지상동 고분군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을 계기로 관광객들에게 깨끗한 도로 환경을 보여주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읍내 한가운데 대형 광장이 조성됐습니다. 불법 주차를 단속하는 차량이 광장 주변을 맴돕니다. 2339 차량 이동하세요. 잠시 차량을 세워놨다고 변명하다가도 이내 단속 요원의 말을 따릅니다. 오늘 주차 때도 잠깐 해놓고 안에 가니까 깨달을 했거든요. 오늘은 병원에 모시라고 이거 잠깐 시간하거든요. 잡혔네. 죄송합니다.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로 주차 단속을 하지만 주민과 마찰은 많지 않습니다. 단속하는 걸 알고 있지만 뭐 자기 볼일 보는 시간은 짧다는 식으로 이제 뭐 단속이 되기 전에 용건을 보고 끝나고 차를 빼겠다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대부분 협조해 주시는 편입니다. 고령군이 지난 6월부터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CCTV로 단속하는 구간을 2군데에서 5군데로 늘리고 CCTV 장비도 2개 더 설치합니다. 단속 강화 효과는 바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을 강화하기 시작한 지난 6월, 단속 건수는 1,374건인데 지난 10월에는 361건으로 70% 넘게 줄었습니다. 공영 주차장도 늘리고 있습니다. 최근 162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영 지하 주차장을 만든 데 이어 추가로 4개 더 만듭니다. 내년부터는 주차 요금도 받는데 2시간까지는 무료인데다가 하루 종일 주차해도 3,000원입니다. 주차에 대한 어떤 그 의식이 무너지면서 상가라든지 주민들이 행정에 전 단속을 요구도 하고 빨리 개선되기를 희망해서 거기에 맞춰서 또 우리 지산동 고분군이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서 관광객도 대비하고 이런 측면에서 집중 단속을 하고 고령군의 차량 등록 대수는 2만 2천여 대로 한 가구에 1.3대입니다. 고령군은 지산동 고분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관광객이 늘고 있고 읍내 광장을 조성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연중 주차 단속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경주시는 어제 덕케이 호텔 경주와 경주계 동경이 홍보와 브랜드 사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덕케이 호텔은 펫카페명으로 동경이 브랜드를 사용하고 동경이 홍보 공간을 조성하며 경주시는 행정 지원을 합니다. 한편 덕케이 호텔 경주는 호텔 최초로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과 펫카페, 운동장을 내년 3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국립종자원은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을 통해 내년도 벼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정부 보급종은 조생종 6품종 1,905톤과 중생종 2품종 745톤, 중만생종 15품종 17,410톤입니다. 정부 보급종은 검사 규격에 합격한 정부 보증 종자로 품종의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고 순도가 높습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현장 점검의 날을 맞아 추락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억 원 이상 건설 현장을 점검합니다. 노동부는 안전단간 설치, 안전대 착용 등 기본적인 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노동부는 특히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시 보온을 위해 갈탄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용접 중 불꽃이 튀어 화재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기온 변덕이 정말 큰 요즘입니다. 오늘은 11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는데요.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에서 영상권 회복해 어제보다 기온 높게 출발합니다. 낮에는 20도까지 기온 크게 오르며 일교차가 크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집니다. 갑자기 낮아진 기온에 일부 지역에서는 한파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겠고요. 낮 기온도 5도 내외 머물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춥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북 서부 내륙에는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도 경북 북부 내륙과 경북 남서 내륙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경북 북동산지와 울진에는 건조주의보가, 경북 북동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건조한 가운데 내일은 강풍까지 예상돼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날은 구름만 많겠고요. 오늘 우리 지역 아침까지는 안개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다의 물결 0.5m에서 2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7도로 시작하고요. 구미는 5도 보이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 19도, 구미는 1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안동의 기온은 5도고요. 영주도 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안동 16도, 영주는 15도 예상됩니다. 포항은 오늘도 온화하게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포항의 기온 13도, 낮 기온은 20도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영하권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요. 일요일 낮부터 잠시 기온 회복했다가 다음 주에 또 한 번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